이렇게 옆에 어시스트가 이렇게 확 건드리면 이렇게 되기도 해요?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. 아예 없어야죠. 그럴 때 만약에 딱꼭질이 나면 어떻게 해? 딸꾹딸꾹하고 그러시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이치과의 거봐, 내가 그럴 줄 교정과대표 원장 알았어. 이정환 원장입니다. 그럴 줄 알았어. 자기가 먼저 할 줄 알았어. 자, 오늘은 최기수 원장님이 주인공이 돼서 임플란트 재수술 관련된 사항들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기수 원장님의 오늘 당황하시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. 나는 이게 못하니까 정말 당황스러워. 자, 엄마. 엄마? 엄마 같아서요. 이게 몇 년도 거예요? 2010년에서 12년도. 네,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한데 임플란트 재수술의 원인이 신경 손상으로 인한 거,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이 재수술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신경 손상이 뭐예요? 네, 아래턱에 아무튼 신경이 지나가. 하치조신경이라고 해서 큰 신경이 지나가는데 임플란트가 신경을 건드리게 된다거나 자르게 된다거나 하면 우리 얼굴의 감각이 마비가 돼버리죠. 그런 걸 이제 신경 손상이라고 합니다.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. 요즘은 사실 이제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뭐 CT도 찍고 하기 때문에 턱뼈 안에 신경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. 사실 신경 손상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치과 의사로부터 비롯되는 후유증,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죠. 조금만 조심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. 신경관이 이렇게 지나가잖아? 몇 미리 위에 심어야 돼요? 무조건 1mm 위. 1mm 전이다 그럼 딱 뭔가 느낌이 와요? 느낌이 오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는 그 드릴의 길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턱뼈 안에 신경이 9mm 밑에 있다. 그러면 드릴을 이용해서 8mm에 딱 멈춰야 되는 거죠. 위치를 잡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요즘은 또 이렇게 정확하게 심을 수 있는 그런 기계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손끝의 감각으로 한다라기보단 그건 힘들어요. 네. 그러면 그 신경관까지의 뭔가 정확한 수치를 재고 그렇죠. 기계적으로 재고 가야 됩니다. 그렇게 한다. 네. 근데 왜 이게 제일 많은 합병증이죠?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뼈가 무조건 단단한 게 아니라 어느 부위는 푸석푸석하기도 하고 갑자기 아스팔트가 푹 꺼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내 턱뼈도 단단할 줄 알고 윙윙윙 하다가 갑자기 훅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신경을 커팅하게 된다거나 좀 건드리게 될 확률들이 좀 있죠. 근데 만약에 진짜 건드렸어. 이렇게 옆에 어시스트가 이렇게 확 건드리면 이렇게 되기도 해요?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. 아예 없어야죠. 대부분 근데 노련한 치과 의사들은 이제 그런 일들을 거의 하지는 않죠.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대비를 해야 돼. 뭐 정말 옆에서 누가 막 건드리고 뭐 이러면 사실 작정하고 얘기하면 뭐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일들을 다 배척. 그럴 때 만약에 딱꼭질이 나면 어떻게 해? 딸꾹딸꾹하고 그러시죠. 근데 실제로 이제 말은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는데 최기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집중도가 또 있어. 좀 심하게 있어.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숨을 안 쉬어요. 그건 그래요.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숨을 안 쉬고 그 일이 끝나면 그때서야 숨을 쉬어. 이렇게 쉬어요. 맞아.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한숨이거든요. 그러니까 환자는 또 잘못됐나 싶기도 한데 이게 안도의 한숨이라고 하죠.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딱꼭질은 제가 그냥 한번 찔러본 거고요. 꽤 집중도 있게 하는 걸로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아무튼 신경 손상을 안 하려면은 환자분께도 미리 다 알려드리죠. 그래서 신경 근처에 접근을 할 건데 말씀을 드리면 그때 잠깐 움직이지 마세요.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.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순간에 잠깐 하고 숨 쉬시고요. 서로 멈춰가면서 그런 식으로 조심하죠. 혹시나 생겼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걸 회복할 방법은 있나요? 신경을 정말 건드렸다는 게 확실하다면 임플란트 심는 그 위치에서 피가 꼴랑꼴랑 올라오는 어떤 신호들이 있어요. 그러면 내가 신경을 건드렸나 봐 라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. 그러면 수술을 아예 멈추고 지혈을 시키고 끝내거나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바로 위에 일단 임플란트는 심어놓고 그 다음에 수술을 마치고 나서 신경 손상으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그 처방전을 또 끊어드리죠. 조기에 대처를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. 100% 회복돼요? 거의 99%, 100%라는 건 없으니까. 근데 빠른 시간 내에 대처를 한다. 그리고 신경의 손상량이 그리 크지 않다면 대부분은 회복이 됩니다.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전화를 하고 빨리 와서 소독과 그 다음에 약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수술할 당시에 내 신경이 침범받는 느낌을 딱 드는 거지. 뭔가 찌릿하고 이런 네, 거. 그런 것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죠. 방사선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CT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신경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위치에서 임플란트를 정말 신중하게 심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최기수 원장님은
여태까지 그 신중함과 그다음에 숨을 쉬지 않고 하는 집중력 덕분에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사건은 없었다. 네, 아직까지는 이런 거고 없는데. 잘난 척을 살짝 하시면서 겸손해 나는. 겸손하다고. 아무튼 그럼 신경 손상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재수술의 이제 원인이 임플란트 주위염. 임플란트를 둘러싼 치조골이 또 녹고 염증이 생기는 걸 이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 생겼다고 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데, 임플란트 염증이 한번 생기면 내 치아에서 생기는 염증보다 훨씬 더 빨리 내려가고 뼈가 옆으로도 많이 번져요. 왜냐하면 내 치아는 면역 반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포로 둘러싸여 있는데 임플란트는 무생물이잖아요. 그냥 티타늄 금속 덩어리거든요. 그러니까 뼈가 한번 녹으면 과자 비스켓이 바사삭 이렇게 망가지듯이 내 뼈도 금방 망가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진단이 나왔으면 적극적으로 잇몸 치료를 해서 잇몸 염증이 파급되는 것을 또 최대한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. 보통 환자의 어떤 부주의가 클까요? 의사의 문제는 거의 없고, 왜냐하면 처음 임플란트 환자 잘못이라는 얘기네. 좀 그렇죠. 신경 손상은 금방 일어나잖아요. 수술 즉시. 근데 임플란트 주위염은 최소 몇 달 이상 지나고 난 다음부터 생기는 거고, 그런 것들의 거의 99%는 불결한 구강 위생 때문에 그래요. 한마디로 양치질이 잘 안 되는 거죠. 그러면은 환자 탓? 거의 환자 탓. 그래서 이제 그런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칫솔질이 제일 중요하고, 이 사이에 음식물 끼는 것을 용서하면 안 돼요. 임플란트 주변에 360도 삥 둘러서 이 근처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풍치가 그냥 좀 많은 분들, 이 에어리어에 이렇게 좀 많은 분들한테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될 확률도 더 크겠네요. 그렇지는 또 않아요. 보통 임플란트 하시는 이제 어르신들 보면 이가 흔들려서 잇몸 질환 때문에 입 뽑고, 그다음에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아, 내가 잇몸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게 됐어라는 걸 많이 이제 깨달으시고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 임플란트만큼은 또 오래 잘 쓰는 분들이 꽤 많아요. 무엇보다도 임플란트 주위염은 후천적인 원인. 그러니까 임플란트 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양치질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전에 내가 잇몸 질환이 있건 없건 하고 아무 상관없이 관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. 양치질을 잘하자라는 그렇죠. 걸로 귀결이 되네요. 무조건 청결한 구강위생, 이게 정말 중요하죠. 수명이 얼마나 돼요? 평생이죠, 평생. 잠깐만, 그러니까 다시 내가 물어보면 10년에 한 번 임플란트 픽스처 수술을 해라 이 말인 거죠 지금? 정말 만약에 망가졌다.